네, 시장의 주목을 본격적으로 받기에 앞서서 미리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지 저희 잠금 해제 통해서 오늘도 종목 알차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을 굉장히 잘 봐주시는 분이죠. 오늘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흐름을 정말 잘 봐주시는데 네네. 또 이번에도 원전과 관련해서 미리 잘 잡아주신 종목이 있죠. 바로 우진입니다. 우진은 5월 15일에 봐주셨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72%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다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이거 안 꺼지는 불씨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요. 우진 여기서 이제 욕심을 내려나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욕심을 좀 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AI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원전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50년도까지 4배 이상 원전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많이 올랐어도 충분히 추가 상승 룸은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체코 원전까지 수주를 최근에 우리나라가 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검증을 받았고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이 원전 발전용 이제 계측기 관련된 기업인데 자회사인 우진 엔텍과 더불어서 정비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와 정비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그다음에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할 때마다 계속 이 회사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해체 시장이 열릴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국제과제 쪽에 참여를 하면서 이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룸을 좀 더 열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목표가가 사실 10,000원이었어요. 이미 10,000원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최고가 정도까지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가 10,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전저점 구간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않다 보니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라는 관점을 주셨습니다. 목표가 13,000원까지 상향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손절 구간도 10,000원으로 책정해 주셨다는 점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기회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쪽이 최근에 많이 말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단체 관광객 무비자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시 무비자 시행 내년 6월까지인데 최대 수혜주도 궁금하고요. 이 효과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 쪽으로 일단은 무비자를 허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기대감만 있었다가 드디어 이제 9월 26일 날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까지도 이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죠. 아무래도 단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열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 많은 섹터들이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여행주들 뭐 이런 종목을 많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뭐 모드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와 같이 일단은 시가총액이 좀 높은 기업들 그리고 캐파가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패키지 상품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나 리조트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카지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드랍백도 상승하고 있고 이미 6월달 방한 입국자 수도 계속 증가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무비자 정책까지 더해지면 더 고객은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라다이스를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화장품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다른 데는 안 가도 이제 올리브영은 가고 화장품을 사러 무조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항상 명동을 지나갈 때도 올리브영 앞에 뭐 줄을 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외국인들이 줄 서 있는데 그만큼 지금 한국 시장 내에 있는 화장품 판매량도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서 화장품도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VT 같은 종목들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은 나오는 기업들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면세 쪽은 뭐 지금 호텔 신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항공 쪽은 사실
이제 저가 항공사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좀 아직은 또 회복 단계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큰 대한항공을 메인 탑픽으로 한번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텍스 리펀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남기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미용성형 의료 영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조항이 이제 종료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종료를 시켜버리면은 우리나라 타격을 좀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방한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산업도 살게 되는 거고 화장품 사업도 살게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걸 세제 부분을 좀 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면서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부터 시작해서 가장 또 수혜가 많이 반영이 됐던 카지노 쪽, 그리고 항공, 화장품 전반적으로 이렇게 온기가 확산될 것으로 봐주셨는데 그 안에서 탑픽은 어느 쪽을 보고 계실지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행주 내에서 모두 투어를 주셨는데요. 두 가지 투자 포인트는 고객 증가와 올해 실적 이렇게 주셨는데 둘이 연관성이 좀 깊을 것 같은데 고객 증가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중국인 관광객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한시적 중국인 관광객 무이자 해제가 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행주가 일단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많은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뭐 다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전에 노하우 경험들이 많았던 대형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투어라든지 하나투어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모두투어 같은 경우 지금 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기대감은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오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이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하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인천공항 같은 경우가 4단계 확장 공사가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항사들이 지금 취향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오기도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대외적인 환경 자체가 외국인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반기 고객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전반적으로 레벨업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쪽 무비자가 이미 풀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패키지 상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연말에 지금 추석 때 연휴 굉장히 길잖아요. 네. 이때 아마 우리나라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때 연휴 때 이제 휴가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아웃바운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 걸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하반기 때 상반기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게 모두투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문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미 모두투어를 5월 말쯤에 한번 짚어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20% 가까이 되는 상승률이 이미 찍히고 있는 종목인데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왜 지금 시점에 조금 더 기대감을 걸어봐도 괜찮을지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실적인데요. 제가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래도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1분기 때 일단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1분기 때 영업이익이 79억 원이었어요. 근데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47억 원이었습니다. 이미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었고요. 작년을 저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분기 실적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고 상반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때 실적이 올라갈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배 이상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전체 순이익 대비했을 때 90% 이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한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100% 이상까지도 성장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실적을 봤을 때 하반기 충분히 베팅할 만한 매력이 많은 종목이 바로 모두투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 5월 달에 추천을 한번 드리고 나서 수익이 좀 났던 종목인데 최고가 찍고 일단 다시 한번 지난달에 가격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반등 초입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 초입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볼게요. 가격 밴드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사실 어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제가 안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다행히 급등은 이후에 윗골이 달고 상당히 많이 주가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13,5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15,000원까지는 열어놔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작년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할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혀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7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투어의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700원 구간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모두 투어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도 찾아봐야겠죠. 이쪽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쪽인데, K-팝 데몬 헌터스가 빌보드를 휩쓸었는데 엔터주의 시간이 온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공연 기획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 중에 찐 전문가가 여기 오셨으니 네.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캐대원 보셨나요? 노래만 들었습니다. 노래만 들으셨군요. 저는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게 인기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주가에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 캐대언이 지금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수혜주가 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아마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대언 직접적인 수혜주를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뭐 나와봤자 뭐 스튜디오 미르 정도. 왜냐하면 OTT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거론이 되는데 일단은 K-팝이라든지 이런 한류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흥행을 하게 되면은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주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음식료주라든지 화장품주 이런 것들이 낙수효과를 좀 보는데 아주 직접적이진 않아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도 사실 엔터주가 가장 개인적으로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노래 들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골든 같은 경우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들으시면 알고리즘에 K-팝 곡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이 지금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지금 우리나라 엔터주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지금 K-팝 쪽으로 알고리즘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K-팝에 대해서 관심도가 최근에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엔터주들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세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캐디언 열풍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엔터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그다음에 JYP 하이브 모두 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두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일단 먼저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이후에 변동성 보시면서 수익을 확정 지으시면 되겠다는 판단이에요. SM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하고 잘 올랐다가 오늘 네. 좀 밀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 악재 때문에 밀리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하반기 때 충분히 베팅 가능한 게 엔터주라고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눌림목이라든지 기술적인 타이밍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SM이 살짝 부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팁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종목을 골라볼 텐데요. 종목은 YG 플러스입니다. 네. 그 캐대원 얘기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이 약간 YG풍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네. 일단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중에서 컴백 효과부터 살펴볼게요. 블랙핑크 맞죠? 그렇죠. 이제 YG 플러스가 우리나라 음반 쪽에서는 1위 기업이고요. 음원도 유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였다가 이제는 관계사로 분류가 됐어요. 지분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50% 미만으로. 그래서 이제 관계사가 됐고, 하이브도 지금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YG라든지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의 유통을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이 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아티스트들의 어떤 음원 유통이라든지 음반 유통 그리고 굿즈 같은 것들을 상대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엔터주가 잘 가고 지금 해외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음반이 많이 팔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YG 플러스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랙 레이블 소속 블랙핑크라든지 뭐 2NE1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데이 프로젝트라든지 신인 가수까지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음원 수익을 충분히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BTS도 컴백하니까요. 그 효과도 중장기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을 하다 보니까 훨씬 누릴 수 있는 게 많아 보이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넷플릭스라는 키워드를 또 주셨거든요. 이거는 조금 궁금해요. 네, 이제 캐대언 관련주를 찾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OTT 기업들과 협업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디가 있냐면 바로 YG 플러스인데,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영화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OST, 넷플릭스용입니다. 넷플릭스가 만드는 OST,
작품의 OST를 유통을 이 회사가 이제 담당을 하기로 했고요. 전 세계 한 190개 이상의 국가에 유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역시나 넷플릭스가 만든 우리나라 컨텐츠가 흥행을 하게 된다면 이 회사의 유통 마진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캐대언 관련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가격 밴드 설정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정고점 정도는 충분히 잠깐 올라갔다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보다 조금 위로 잡았는데요. 12,000원 정도로 1차 목표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입니다. 8,000원으로 잡아드릴 텐데 전저점 이탈 시에는 투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손절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